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부동산 경제이론 중에 탄력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력성 59쪽이 되겠죠. 자, 이 탄력성에 있어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게 바로 탄력성이죠. 자, 이 탄력성 중에서 여러분이 이 자극을 주죠. 이 자극을 줬을 때 이 나타나는 이 반응을 보는 게 탄력성인데, 이 자극을 주었는데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극을 주었는데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자극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이 반응은 뭐 수요량이나 뭐 공급량을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뭐 수요량, 뭐 공급량이 반응을 하겠는데, 자, 이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탄력성은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이 탄력성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원래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데 특히 계산 문제를 좀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또 출제가 되는 상당히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 자, 계산 문제를 좀 주의해 두시면서, 그럼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는 가격을 프라이스 P로 표현하죠.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E는 탄력성의 약어입니다.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자극을 주는 가격,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이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죠. 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씌워줘서 우리가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겠죠. 자, 수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변화율이 주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고, 변동분이 주어질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가격이 평당 100만 원에서 평당 120만 원 오른다, 이렇게 변동분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수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을 P라고 하고, 이 가격의 변동분,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이 가격의 이 변동분을 델타 P, 여기 델타를 증분이죠. 가격의 증분. 자,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퍼센티지로 가겠죠. 자, 이 수요량의 변화율은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만큼 또 변동하는가 보는 거죠. 이 수요량에 있어서의 이 변동분을 보죠. 이 원래의 수요량을 Q라 보면은 수요량 변동분은 델타 Q죠. 또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또 퍼센트로 가는데, 이 100은 서로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퍼센티지로 문제가 주어지면 이 수식을 이용하고, 변동분이 주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이 개념, 수식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 60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어떤 예가 나왔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라면 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주어질 수 있죠? 우리가 수의 가격 탄력성.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이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이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 내용이죠.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지금 2.0가 된다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4% 인상됐어요. 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면은 수요법칙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수요법칙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자, 오피스텔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오피스텔 수요량은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얼마죠? 이게 2가 되겠죠. 2.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피스텔 수요량은 양변에 얼마? 4%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얼마죠? 8%인데 오피스텔 수요량은 몇 프로? 8%만 한다? 감소를 한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8% 감소한다. 바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우리 예를 한번 보고요. 그럼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의 이 크기와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면은, 자,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5% 변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런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점이 A점입니다. 자, 이 점이 A점인데 문제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이, 자, 가격이 약간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가격이 약간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탄력적이죠.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탄력적. 자, 그러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뭐가 되죠?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비탄력적.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0.3%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자,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런 의미겠죠.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기울기가 좀 급하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경우죠. 자, 그러면은 또 이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은 수요량 증가폭이 이렇게 미미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증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폭이 미미한 경우를 비탄력적. 즉,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자, 여러분, 이 표시를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의 무한대인데, 이때 무한대일 경우는 이 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력적. 자, 그러면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뭐가 되죠? 완전 탄력적일 때 이렇게 뭐가 돼요? 수평선이 돼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런 수평선이 된다는 것.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또 완전자를 붙입니다.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프는 바로 어떻게 돼? 수직선. 이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서 수직선의 형태,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될 때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위 가격 탄력성이 이를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죠.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다.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일 때 단위 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쌍곡선 형태를 띌 때 단위 탄력적인데, 직각쌍곡선의 형태는, 자, 수식의 형태를 보면은 이 y축인 가격과 x축인 수요량을 곱한 이 값이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 일정한 상수가 나올 때 이게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직각쌍곡선일 때 우리는 수의 가격 탄력성의 1인 단위 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6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에 있어서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기업, 임대인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총수입이고, 임차인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을 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액은 같은 의미인데, 이 가격에 이 수요량을 곱해주면,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주면 바로 뭐가 돼? 총수입이 됩니다.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를 보면, 자, 탄력적일 때 볼까요? 자, 탄력적일 때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가격일 때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수요량 요걸 곱한 이 면적, 이 노란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총수입입니다. 그러면은 요 면적에 비해서 이 노란 면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대폭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줄어듭니다. 자, 이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총수입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자,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죠. 그럼 이때 요 가격과 수요량은 약간 늘으니까 이 수요량 곱한 이 노란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흰 면적에 비해서 노란 면적이 작으니까 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총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대폭 올라도 수요량 감소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또 증가를 하죠. 자, 이러한 수의 가격 탄력성 관계를 보는데, 자, 요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20회 시험에 또 지문이 여기서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확인 또 해두셔야 되겠고,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가격을 하락을 했더니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났죠. 자, 이럴 경우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 자, 이 면적과 이 노란 면적과 요 흰 면적은 똑같아요. 왜냐? 바로 여기에 바로 뭐가 되죠? 총수입이잖아요. 이 총수입입니다. 이게 총수입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입이 일정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수입은 일정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62페이지의 표에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우리가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우선은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이 그래프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입니다. 자,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자, 대체재가 없으면요, 소비자들이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으면요, 이동을 못하지만 대체재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소비자가 상품 소비에 있어서 즉각 이동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지는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우리가 비중인데, 자,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자, 또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자, 생활 필수품, 농산물 이런 것은요,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일정한 양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그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이 되지만은 사치품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약간 올라도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치품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탄력적. 반대로 생활 필수품, 농산물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간과 관련해서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익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토지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고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탄력적이 되고요. 또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왜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특정의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국지적 형성이 강하지만은 이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회,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특히 대체재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63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수요에 있어서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자극을 주는 게 바로 뭐가 되죠? 자극을 주는 게 소득이죠. 자, 이 수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을 인컴이기 때문에 이 I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분모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소득은 분모로 오고 분자는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말하죠. 자, 이 분수식에서 밑이 분모, 위는 분자가 됩니다.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즉 소득이 1%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고 있는가, 이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소득의 수요 탄력성을 보게 되면은, 자, 소득이 관련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이 수식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우리가 변동한다. 자,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변할 수 있죠. 자,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 인컴이니까 I로 표현하고, 이 소득에 있어서의 변동분, 자, 이 소득의 변동분을
또 델타 i죠. 곱하기 100을 곱해주면 소득의 변화율이고, 자, 수율량의 변화율은 또 기준이 되는 원래에 있어서의 이 수요량, 이 Q죠. 자, 여기서 수요량의 변동분, 이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동분을 델타 Q 또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인데 여기 서로 약분이 되죠. 자, 약분이 되기 때문에 100은 곱하지 않아도 이제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또 변동분이 주어지면 이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식에서 소득이 증가한다. 자,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이렇게 화살표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자, 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는 뭐다? 0보다 크다. 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라는 것은 0보다 큰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정상제라고 하죠. 또는 우등제.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합니다. 정상제, 우등제. 자, 소득 탄력성 중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자,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자, 이런 상품은 열등제라고 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에 대한 소비는 증가를 하지만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들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고기가 정상제라면은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 때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열등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제로다. 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이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죠. 중간제, 중립제, 대표적으로 소금, 간장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여러분 문제 우리가 나와 있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문제 6번의 예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졌죠. 뭐죠?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그럼 가격의 변화율.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이죠. 자, A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 여기는 가격 변화율.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오죠? 9가 나오고 있죠. 0.9. 자, 소득 탄력성은 얼마냐?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량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 몇 프로가 되느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율 몇 프로 되느냐? 몇 프로죠? 0.5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합니다.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하면 수요법칙에 따라 A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수요법칙에 따라. 자, 그리고 또 소득이 몇 프로? 4% 증가한다. 자, 또 소득이 4%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자, 정상제일 때는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합니다.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여기서 얼마죠? A 부동산 수요량 얼마?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 자, A 부동산 수요량은 얼마? 여기서 양변에 2% 곱해주니까 0.9에 2% 곱해주니까 1.8% 뭐 한다? 감소하겠죠. 수요량은 줄어드니까 1.8%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수식에서 또 A 부동산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A 부동산 수요량은 양변에 얼마를 4%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얼마죠? 2% 뭐 한다? A 부동산 수요량 2% 뭐 한다? 증가합니다. 자, 첫 번째 수식에서는 A 부동산 수요량이 1.8% 줄어들고 두 번째 수식에서는 A 부동산 수요량이 2% 증가니까 요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 결론적으로 A 부동산 수요량은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은 첫 번째 수식에서 1.8% 줄어드는데 두 번째는 2% 증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얼마? A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0.2% 뭐 한다? 증가를 하겠죠. 0.2% 증가한다. 따라서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죠. 0.2%가 나오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수요의 교차. 여러분, 이 교차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교차로. 자, 교차로란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 교차 탄력성. 자,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죠. 교차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이 차도 두 개가 만나듯이 상품도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을 보게 되면은 수요 교차 탄력성을 보면은 우리가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 또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는 거죠. 문제는 이때 상품이 다르다는 얘기죠. A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서 B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A 상품, B 상품 또는 X 상품, 뭐 Y 상품 이렇게 뭐 숫자는 뭐 적어도 관계없고요. 하여튼 상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라는 상품이 두 개가 꼭 나와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상품이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6회 우리가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요 교차 탄력성 개념을 물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홍차 시장에서,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시장에서 홍차의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 수요량은 증가하죠. 자, 이렇게 커피 가격, 홍차 수요량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이때의 상품은 대체제, 커피, 홍차 두 상품의 효용이 비슷한 대체제가 됩니다. 대체제. 자, 대체제. 자, 26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를 했었죠. 대체제. 자, 22회, 24회, 26회 시험에 계속 대체제를 묻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이 프림에 대한 수요량도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은 경제이론에서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데 이때의 상품은 뭐죠? 커피 프림.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효용이 높아지는 상품, 바로 보완제죠. 보완제. 예?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다. 예, 커피 프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되겠고, 자,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자, 이런 상품은 커피, 자동차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자,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가 떠올라야 되고, 수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7번 문제 하나 확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7번 문제 보시면은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한다. 자, 여러분 A 부동산의 가격이 5%,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는데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한다. 자, 여러분 A 부동산의 가격이 여기 얘기죠. 자, 분모가 A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A 부동산 가격인데 문제는 B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우리가 5% 상승을 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무슨 상품? 대체제 관계에 있다. 대체제. 자, 그런데 또 C 부동산이 나오죠. A 부동산의 가격이 또 5% 상승하는데 C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은 몇 프로? 또 5% 뭐한다? 감소하죠. 자, A 부동산의 가격은 5% 상승하는데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합니다. 이렇게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0보다 작죠. 자, 마이너스잖아요.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이때의 상품은 뭐가 돼요? 보완제. 그래서 여러분이 A와 B 상품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고 A와 C 상품 관계는 보완제 관계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의 개념을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자, X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 자, 교차 탄력성 얼마? 자, 교차 탄력성은 얼마죠? 교차 탄력성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죠. 자, 오피스텔 임대료. 자, 자극을 주는 임대료. 매매할 때는 가격이고 임대차 할 때 임대료죠. 오피스텔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해서 관련된 상품, 오피스텔이니까 관련된 상품 나와야죠. 뭐요? 소형 아파트가 나와 있네요. 교차는 상품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우리가 수요량 변화율이죠. 자, 분모는 임대료, 분자는 수요량인데 문제는 오피스텔 임대료가 몇 프로? 10% 뭐 했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또 몇 프로? 5% 또 뭐 했어요? 증가했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라고 했죠. 얼마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얼마? 0.5죠. 0.5는 0보다 큽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잖아요. 이런 상품은 대체제 관계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0.5 대체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교차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자, 교차 탄력성. 근데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얼마? 가격 탄력성은. 그러면 오피스텔 임대료 변화율. 여러분 가격 탄력성을 묻게 되면은 오피스텔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우리가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몇 프로? 우리가 10% 상승을 했죠.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했는데 임차 수요는 몇 프로? 15%.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얼마? 10분의 15니까 얼마죠? 우리가 1.5죠. 1.5 뭐 한다?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가 나오죠. 그래서 오피스텔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구할 때 교차 탄력성 구해보고 또 이렇게 임대료 탄력성, 오피스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1.5, 교차 탄력성 0.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 더 구해봤어요. 오피스텔 임대료의 수요의 오피스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도 구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마치게 되겠고, 자, 다음은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위 탄력성의 기본 개념 확인해 두셨고요. 자, 다음은 공급의 탄력성이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모는, 자, 분모는 또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을 말합니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2가 나왔다.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3% 상승을 하면은 아파트 공급량은 얼마만큼 변화하겠는가? 예를 한번 보면은,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럼 가격 탄력성,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에 있어서의 분모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이 되겠죠. 자,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있어서의 공급량 변화율을 묻는 게겠죠. 자, 얼마가 나와요? 아파트 가격 얼마 변했죠? 3%. 자,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우리가 공급량은 증가를 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2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니까 아파트 공급량 몇 프로? 양변에 3%를 곱해줬더니 6% 뭐한다? 증가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수요와 다르죠. 공급의 법칙을 늘 생각해야 되겠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10% 변했다는 얘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또 탄력적인데,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기울기, 공급량은 QS로 표현하는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그리고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였을 때 또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뭐 0.3% 변한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또 급합니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하게 나타난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자, 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제로다. 제로일 경우에는 완전자를 붙이면 되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24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었죠. 완전 비탄력적인 때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선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입니다. 그때 얼마? 공급의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죠. 자, 이 관련된 내용은 또 24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자, 무한대일 때는 또 완전자를 붙이죠.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수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또 수평선. 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또 단위 탄력적인데, 이런 공급은 수요와 다르죠. 공급은 수요와 달리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되면은 단위 탄력적이 돼요. 공급은 수요와 좀 다르죠. 단위 탄력적이. 자, 이 관계 여러분이 수요와 마찬가지니까 이제 단위 탄력적만 좀 다르죠. 그 내용만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65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 결정 요인이 나오죠. 자, 우선 생산량이 증가를 할 때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를 하는 상품은 이윤이 어떻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자, 그리고 기술 수준이 또 영향을 주죠. 공급은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건데, 이 빠른 상품은 훨씬 더 탄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량 측정, 우리가 기간인데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부동산은 바로 즉시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완공된 부동산의 시장에 출하돼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입니다. 자, 이 공급량 측정 기간에 있어서 단기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입니다. 자, 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뭐가 돼? 비탄력적, 공급이 늦어지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우리가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몇 가지 사항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탄력성 또 매년 한 문제는 기본 나오죠. 계산 문제. 자, 여러분 24회는 두 문제도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또 20회도 두 문제죠. 두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7회 시험도 탄력성에서 시험 문제가 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균형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